행정사가 풀어내는 행정이야기, 그리고 행정사 이경배입니다. 공익법인 입문기초 강좌입니다. 공익법인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강좌에서 순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법인의 개념, 법인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법인의 종류에 있어서는 법인의 분류, 구성 요소에 의한 분류, 영리성에 의한 분류,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리의 주체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사단, 일정한 재산의 집단인 재단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사람과 구별하여 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은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 내의 기관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법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규칙, 그리고 각 중앙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구성원과는 별개로 단체 자체의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하려고 할 때 자연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면 50명 회원 전원이 임대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야 하고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시 전체 회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을 매입할 경우 전체 회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전체 회원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으로 인정을 하면 자연인과 같이 법인이 단독으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법인으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명확해지므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단체의 영역과 구성원 개인 영역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구성원은 단체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인정이 되면 법인과 구성원의 법인격이 서로 구별되므로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됩니다. 예컨대 50명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조성된 법인의 재산과 각 회원의 개인 재산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사업으로 벌이들인 재산은 법인의 고유 재산으로 귀속하게 되고 법인 명의로 부담하는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회원은 원칙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이 벌어들인 재산을 회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게 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법인의 분류입니다. 법인은 우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고 비영리법인으로는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정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며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정법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 요소에 의한 분류입니다. 먼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의 권리 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 즉 회원의 정관 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로서 구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인 사원, 즉 회원이 필요하고 최고의 의사결정도 사원총회, 즉 회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단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지만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법이 정한 설립 요건을 갖추어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기도 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는데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즉 주식회사가 사원이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시도협회나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을 사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을 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 즉 재단의 권리 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기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에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라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 목적을 비롯한 정관 변경에 특별히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46조에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는 아닌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 즉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서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가 설립되고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며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입니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됩니다. 흔히 쉽게 설명할 때 사단법인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말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영리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먼저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즉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으로 상법상의 회사인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 즉 배당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 재단법인만 인정되고 반드시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비영리법인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이배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의해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 경비 마련을 하기에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 즉 배당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될 뿐입니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 활동을 통해서 벌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영리 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세 번째는 수익사업에 관한 규율입니다.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 그 사업 경영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 법인의 비영리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의 성격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법인 설립 당시 허가를 맡은 주무관청이 하여야 하는데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 신청 시에 단체가 제출한 정관에 나타난 단체의 설립 목적, 단체의 사업 내용, 사원의 자격, 출자 방법이나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성원의 이익 분배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영리성을 판단합니다. 민법 제38조에서는 만약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가 추후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으로 판명이 된다면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입니다. 먼저 상법법인입니다. 상법 제169조 이하의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5가지가 이에 속합니다.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민법법인입니다. 민법 제31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 설립된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 법인이라고 합니다. 민법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즉 주무관청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 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지며 각 부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 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합니다. 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의 공익법인인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기부금 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기부금 단체의 추천 및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법과 공익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서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데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인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 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종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는 법인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 강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이번의 강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